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질환은 이것은 치매죠. 인지기능 장애라고 했습니다. 단기 기억력, 주의 집중력, 그리고 또 진압력과 같은 그러한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치매인데요. 건망증은 우리가 흔히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의 현상으로 경험의 일부 중 사소하고 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요.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지만 치매는 뇌의 질환이죠. 질환으로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힌트를 주거나 나중에 생각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발이 필요한 질환이죠. 정답 3번입니다. 2번, 치매 증상 중 진압력 저하에 해당하는 것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기억력과 관련된 기억력 저하에 따른 그러한 문제이고요. 요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것이 진압력 저하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3번, 전화 통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역시 기억력 저하에 따른 현상이고요. 4. 간단한 가전제품조차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실행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고요. 5번,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문이 막힌다. 이것은 언어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집안에서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은 아주 잘 틀리는 문제인데요. 화장실이나 안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진압력이지만 진압력 저하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화장실과 안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시공간 파악 능력의 저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구분이라는 단어인데요.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가 되면 공간 개념이 떨어져서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치매 대상자가 운동화 끈을 매지 못하는 등 순서를 밟아야 하는 일,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 감각이나 운동기관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성 있는 행동, 운동화 끈을 메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여 전기밥솥의 조작법을 사용해서 밥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목적성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을 잘 하지 못하다가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등의 단순한 일도 어려워지는 것은 실행능력 기능 저하입니다. 실행능력 기능 저하는 순서, 그리고 도구 사용,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5번, 뇌졸중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을 얘기하네요. 터지면서 뇌출혈을 얘기하죠. 뇌출혈을 얘기합니다.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것, 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고요. 2번, 검연, 운동, 정상 체중 유지 등으로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번,
뇌졸중 발생 시 항상 전구 증상이 따라오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아니죠. 뇌졸중은 경고 없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요. 영향을 받는 뇌의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징후와 증상이 나타납니다. 4번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에 우측 마비와 함께 언어장애가 발생. 네,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 우측으로 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뇌간 손상 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된다. 올바른 설명이네요. 뇌졸중에 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3번 항상 전구 증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경고 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대상자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히 잡지 못하고 빗나가는 증상은 1번 연하곤란. 연하곤란은 삼킴 장애라고 하죠.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고요. 2번 복시는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서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각막 손상이라든가 난시 그리고 백내장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운동실조증 정답이네요. 운동실조증은 각각의 근육은 손상이 되지 않았는데 각 근육 간의 조화장애 즉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뇌졸중으로 운동실조증이 일어나면 이 외에도 눈동자를 움직이기 힘들어 하거나 음식물을 삼키는 것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4. 반신마비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몸의 반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고요. 5번 감각장애는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장애를 말하는데 자폐증이나 뇌염증 또 말초신경 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치매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증상은 1.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력 저하에 따른 증상으로 초기 치매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2. 낯익은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장소 진압력 문제인데요. 보통 진압력은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사람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시간은 초기, 그 다음에 장소는 중기, 사람과 같은 진압력 저하 현상은 말기에 나타난다고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치매 말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고요. 4.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리고 5.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한다는 중기 증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다음 중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말초신경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 아니죠? 말초신경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에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2. 도파민 분비 세포가 파괴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정답이죠. 관련 요인은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 또 염색체의 돌연변이, 뇌졸중, 그리고 중금속 중독 및 약물 중독, 또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기타 퇴행성 뇌질 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환입니다. 3. 당뇨병이 주요 발병 요인이다. 아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킨슨병은 뇌졸중, 중금속 및 약물 중독 등 주요 발병 요인이 다양합니다. 4.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 이러한 증상은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근육 경직 및 안정 시 떨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파킨슨 질환으로 발생한 마비는 회복이 빠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더디죠. 정답 2번입니다.
9번 파킨슨 질환이 있는 80대 대상자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파킨슨 약물은 증상이 완화되면 중단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 아니죠. 파킨슨병 약물은 지속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2. 자세가 곧게 펴지는 것 아니죠. 구부정하게 되는 것이 파킨슨병의 그러한 특징인데요. 구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몸을 곧게 펴는 그러한 스트레칭 등의 운동이 필요하고요. 3. 설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가 아니고 변비가 발생하기 쉬워서 충분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고요. 4. 단백질은 약물 복용과는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이죠. 육류나 생선, 콩류 등을 통한 단백질 섭취는 약물 복용과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고요. 5. 단백질의 섭취량은 줄일 필요가 없죠. 근육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뇌졸중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손을 들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알아보기 위함인가? 뇌졸중의 가장 흔한 증상이 반신마비이기 때문에 이 마비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여기에서 마비 상태가 있습니다. 팔과 얼굴의 마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주문을 하는 건데요. 뇌졸중 진단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문을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